연애는 분명 잘 되는데 이상하게 결혼 얘기만 꺼내면 관계가 삐걱대다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는 연애는 되는데 결혼은 아니다. 이 판단이 내려진 이별이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혹은 결혼 문제로 헤어지신 분들은 보통 우리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넘겨버리면 상대가 누가 와도 똑같은 결과만 반복됩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 30대의 이별은 특수성이 있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재회 성패를 완전히 갈라놔요. 오늘은 결혼 압박, 비혼주의, 파혼, 결혼 준비 스트레스처럼 결혼과 얽혀서 헤어지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고 그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결혼 얘기만 나오면 왜 멀어졌는지 그 구조부터 오늘 풀어드릴게요. 결혼 압박으로 헤어지는 사례를 보면 압박을 한쪽이 여자분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남자 쪽에서 압박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더라고요. 여자분 입장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깔려있어요.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 결국 날 책임지려고 할 것이다. 이 생각이 강하거든요. 가부장제의 영향도 있고요. 그러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우리가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사이인지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분들은 결혼식에 신부이기도 하니까 가장 예쁠 때, 몸매가 괜찮을 때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불안한 마음도 커요. 그래서 결혼 얘기를 남자가 먼저 꺼내주고 확신을 주는 걸 사랑의 증거처럼 느끼기 때문에 더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분 입장에서 결혼은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결혼하자고 말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돈도 있어야 하고 양쪽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줄 수 있는지 내가 한 가정을 이끌고 지켜낼 만큼 성숙한 남편이자 가장이 될 준비가 됐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모아둔 것도 없는데 결혼하자고 말하면 나는 말만 앞세운 사람이 되고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계속 결혼을 밀어붙이면 자존심이 상하고 부담과 상처가 돼요. 그러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안함이 커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얘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붙잡고 있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닐까? 차라리 보내주는 게 사랑 아닐까? 그리고 이 고민을 여자친구랑 나누면 이별을 못하게 될까봐 혼자 사귀다가 결국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상대가 비혼주의자거나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결혼하면 뭐가 좋냐고 물으면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부가 다 싸우고 불행하니까 결혼은 행복한 사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무의식에 새겨진 겁니다. 힘들 때 힘이 되는 연애가 아니라 짐이 되는 연애만 해본 분들은 결혼을 더 큰 짐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결혼이라는 단어가 한쪽에는 축복인데 다른 쪽에는 자유를 뺏기는 일처럼 다르게 들려요. 문제는 이게 논리로 설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 본능에 가까운 부분이라 억지로 결혼 얘기를 밀어붙일수록 더 도망가게 됩니다. 결혼 직전 파혼까지 간 사례 중에 남자분이 이렇게 말하며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딸이 아니라 동반자가 필요하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분들은 여자친구일 때는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족 사진으로 치면 남자는 상대가 엄마, 아내의 자리로 올라와 주길 바라는데 계속 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갑자기 이 결혼을 왜 하나 싶어지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이 결혼 준비를 남자친구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 준비는 알아볼 것도 많고 위기 상황도 생기는데 딸처럼 고민형 안고 가만히 있으면 남자가 지쳐버려요. 여기에 상견례나 준비 과정의 마찰로 예민해지는 메리지블루, 상대 가족을 보고 정이 떨어지는 경우까지 겹치면 결혼 정년기에 그동안 방치했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만날까요? 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건 상대가 예전의 너와 지금의 너로는 도저히 연애를 못하겠다고 내린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상대가 볼 때 달라진 게 없으니 다시 받아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특히 결혼 압박으로 헤어졌거나 상대가 회피 성향이라면 재촉은 최악입니다. 회피형은 그 순간마다 결혼은 곧 압박이라고 학습해서 더 빨리 도망가고 심하면 청첩장 다 돌려놓고도 잠수를 타요. 북통이 세게 불수록 나그네가 외투를 더 꽉 여미는 것처럼 압박할수록 원하는 결과는 절대 안 나와요. 반대로 햇님처럼 따뜻하게 다가가면 스스로 외투를 벗죠. 그러니 스트레스를 주는 걸 멈추고 이전과 다른 내 모습을 근거로 보여주면서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나가는 게 재회의 시작이에요. 결혼 문제로 헤어진 상황은 두 분 사정마다 접근이 크게 갈리니 지금 뭐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같이 짚어드릴게요. 남자는 좋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은 좋냐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냐로 결정하거든요. 너 참 좋은 사람인데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이 말은 사실 좋은 건 맞는데 내 인생을 걸긴 어렵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는 방향으로만 가면 평생 연애하기 좋은 여자에 머물 뿐이에요. 상대가 놓치기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면 같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 눈에 리스크가 아니라 안정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오히려 나한테 기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취업도 미루고 저축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 미래가 안 보인다며 차인 분이 취업부터 하고 경제 습관을 바꾸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해서 재회한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결혼과 육아는 공부가 필요한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결혼 앞두고 헤어진 사이도 재회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뒤에 결혼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핵심은 상대가 느꼈던 부담을 덜어주면서 당장 결혼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함께 갈 수 있다는 안심을 주는 거예요. 내 기대감을 그대로 쏟아내지 말고 상대가 받아들이는 만큼 살펴가며 속도를 조절하는 게 상대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이거든요. 비혼주의거나 결혼 생각이 없는 상대라면 결혼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은근하게 그림으로 그려줘서 결혼도 이득이고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면 굳게 닫혀있던 결혼관도 바뀝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냐 마냐를 두고 다투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거든요. 내 상황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판단이 안 서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 상황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천천히 읽고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